지금부터는 이제 합계와 평균, 그 다음에 입력하는 날짜, 총 인원 이런 것들 한번 구해 볼 건데 합계값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서로 더하기로 해서 연산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함수는 일단 입력을 하실 때 는이라는 부등호라고 하죠. 이제 부등호부터 시작을 하고요. 함수 이름인 sum을 입력을 하시면은 다양한 썸과 관련된 함수들이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쓸 거는 썸이니까 해서 괄호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괄호 열게 되면 아래쪽에 스크린 팁으로 넘버 1, 2, 3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합계를 구할 값들을 콤마로 연결시켜 주시거나 같이 그러니까 블록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합계는 오정열이라는 사람의 합계가 되겠죠? 그러면 값은 파워포인트와 엑셀 값이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와 엑셀 값을 이렇게 연달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함수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타이핑을 하게 되면 절대 함수나 수식, 엑셀을 쓰는데 실력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100점, 100점 더하면 200점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오정열의 합계값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오른쪽에 아까 연번은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었지만 지금은 이 값들을 순차적으로 바꾸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 채우기 마우스 포인터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합계값을 제대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끝까지 보면 처음에 우리가 썼던 여기에 더블 클릭해 볼까요? 하게 되면 지금 분명히 오정열의 친구 값에,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지만 이 사원의 파워포인트 엑셀 값으로 합계를 구했는데 자, 우리가 단지 끌었을 뿐이지만 끝까지 김성태라는 사람까지 합계가 구해지고 이 범위값이 사용된 값의 범위값이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는 상대 참조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어서 하는 내용들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도 구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커서 있는 부분은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일까요?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대한 평균이겠죠. 자, 평균은 는 해서 average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간혹 자기가 그 영어 스펠링, 그죠? average의 스펠링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경우에는 밑에 뜨는 방법대로 보셔도 되지만 마우스 포인터로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average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요긴하겠죠? 자, average라고 해서 괄호를 열었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전체 값, 즉 E5에서 E16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의 평균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의 값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게 되면 엑셀에 대한 평균도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욕심을 좀 부려볼까요? 자, 눈에 조금 띄는 부분이 파워포인트는 소수자리 한 자리지만 엑셀은 소수자리 두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로 그 두 개를 값을 맞춰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E17에서 F17까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에 셀 서식을, 앞으로 우리는 셀 서식을 이렇게 안 갈 겁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셀 서식을 한번 눌러볼 거고요. 저기 넣어 있는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 가시면 숫자라는 카테고리, 즉 숫자라는 범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소수자리 수가 몇 자리로 설정하고 싶은지를 숫자 값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자리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1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시 형식은 숫자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에 표시를 할 때 또는 출력을 할 때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값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값의 변동이 없고 눈에 표시될 때만 이렇게 표시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평균 값이 한 자릿수로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입력 날짜와 그다음에 총 인원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자, 입력 날짜를 적는 칸은 F18에다가 19군요. 19에다가 입력 날짜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엔터에서 총 인원도 적을 수 있는 거를 바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 날짜. 입력 날짜는 자, 날짜 값은 연도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엑셀에서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연도 월 일을 빼기, 즉 하이픈으로 구별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
30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2019년도 8월 30일로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또 다른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셀 서식은 단축키가 컨트롤 1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1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의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하이픈으로 연도, 월, 일을 구별해서 잘 입력을 해뒀기 때문에 날짜라는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날짜라는 카테고리가 맞춰진 상태에서 오른쪽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형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편하신 거,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그러한 형식으로 눈에 표시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총 인원 부분 볼게요. 총 인원은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총 인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숫자 1, 2, 3, 4, 그죠? 파워포인트, 엑셀, 합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 인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숫자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카운팅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여기 보게 되면 성명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값들을 가지고도 카운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서 숫자 값을 가지고 카운팅하는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카운트와 카운트 A를 다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거고, 지금은 총 인원을 기본적인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의 괄호를 열어줄 거고요. 자, 카운트는 value 1, 2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은 숫자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카운팅을 해줍니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들의 개수를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 들어가 있는 연번을 잡아줘도 되는데 뭐 연번 아니고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엑셀 시간이니까 엑셀로 잡아볼까요? 엑셀을 선택을 했고요.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총 12라는 계산 값을 구하게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연번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12명이 맞죠? 그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12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 명을 붙여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여기 12 다음에 명을 붙이는 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커서가 여기 G2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 서식 컨트롤 1을 눌러서 자, 여기는 없는 형식을 만들어 쓸 거예요. 어디에도 명이 붙어 있는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는 터라 사용자 지정에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G표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뒤에 형식이라는 부분에 커서를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쌍따옴표에 명이라는 텍스트를 쌍따옴표 처리해서 글자를 붙여주시게 되면 위에 복이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10이라는 계산된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눈에 표시될 때, 출력될 때 명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하게 되면 12명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은 테두리를 조금 더 보정할 거고요. 음영 색상도 조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전체적인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는 조금 굵은 테두리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테두리 설정할 수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굵은 상자 테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선택 영역의 바깥쪽만 굵은 상자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바깥쪽만 진한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연번이라 나와 있는 이 그죠? 표 이름, 열 이름들이죠. 열 이름들에는 아래쪽에 2줄짜리 테두리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 그죠? 연번부터 해서 합계까지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 영역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라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평균 위에도 2줄짜리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12번 행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번 다시 색상을 넣어 볼게요. 선택을 해서 여기 위에 보게 되면 홈이라는 리본 안에 여기 페인트통처럼 생겼죠. 그죠? 페인트통처럼 생긴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입력 날짜도 색상을 또 설정해 보실 수가 있겠고 총 인원도 여러분들이 편한 색상으로 한번 기본적인 색상으로 설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 정보와 능력 점수라는 거를 수정을 다 같이 해보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엑셀 웜업 과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이 완료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상태에서 다양한 값들 또 다양한 수식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실행해 본 것처럼 어떤 것들이 조금 바뀌었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잘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능들을 조금씩 잘 활용하시고 기억하시게 되면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고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과 또 눈을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센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